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 아닐까요? 저 역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한 뒤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실 그 전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혹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내가 괜히 실수해서 분위기를 망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은 한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어서 와, 우리 집에라고 반겨주시던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먼저 편안한 이야기를 건네셨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동안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 부분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죠. 처음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웨딩드레스 고를 때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제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 외롭지 않도록 자주 연락을 주셨죠. 특히 결혼식 당일에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긴장해서 손을 떨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걱정하지 마. 오늘은 내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아, 나도 이분을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며 잘 모셔야겠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시댁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무거움과 거리감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친정엄마처럼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생각보다 따뜻하고 든든했던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앞으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관계는 늘 이렇게 좋을 거야 라고 확신했었죠.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할 때도 시어머니는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필요한 가전제품을 선뜻 도와주셨고, 제가 모르는 살림 노하우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가득했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건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따뜻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는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인생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신혼생활이 막 시작되었을 때 저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 꾸민 집에서 남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마다 설렘이 가득했고, 집안 곳곳을 꾸미면서 작은 행복을 느꼈죠. 그런데 그 행복 속에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도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 초반에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처음엔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담스럽기보다는 든든함이 더 컸습니다. 제가 요리를 서툴러 할 때는 직접 반찬을 해오시며 이건 우리 집에서 자주 먹던 거야. 내 입에도 잘 맞을 거야 라며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신혼 초반의 밥상은 언제나 풍성했고, 저는 이런 시어머니라면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는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아, 정말 좋은 집안으로 시집 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댁과의 관계가 이렇게 순조롭고 따뜻할 줄만 알았죠. 명절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배려하려 애쓰셨습니다. 첫 명절을 앞두고 저는 마음이 무겁고 긴장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에서 흔히 듣던 며느리의 명절 스트레스를 저 역시 겪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리한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혼인데 몸 힘들게 하지 마. 처음엔 구경만 해도 되라며 웃으셨죠. 저는 속으로 정말 좋은 어머니구나. 내가 걱정한 건 기우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그 당시 친구처럼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일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며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댁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부담스러운 이미지와 달리 제게 시댁은 따뜻하고 다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며 늘 저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랑 잘 지내줘서 정말 고마워. 난 그게 제일 행복해. 남편의 이 말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이렇게 잘 지내야겠다는 다짐을 굳히게 했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종종 시어머니와 함께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함께 시장을 다니면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시간이 많았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요리 비법을 알려주시며 이건 남편이 어릴 적에 좋아하던 반찬이야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의 어린 시절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우리 관계가 삐걱거릴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로 웃고 도와주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했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역시 너는 시어머니 복이 참 많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결혼 초반에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예상과 달리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을 경험했던 순간 말이에요. 저는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기에 뒤이어 찾아올 갈등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있었기에 이후의 갈등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 좋았던 만큼 변화가 다가올 때 느껴지는 충격도 컸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만큼은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감사했고 사랑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오래도록 이어질 것 같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제 마음에 작은 흠집을 남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원래 살림을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하셨고 늘 집안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시는 스타일이었죠. 반면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림을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기준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 급히 저녁을 준비하느라 싱크대에 설거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며 설거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일은 미루면 안 돼. 바로바로 해야 깨끗하게 살 수 있어. 분명 잔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는 작은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닌데 라는 억울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상황에서 굳이 제 속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네, 어머니라고 답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시어머니는 꼭 맛을 보신 뒤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간이 조금 싱겁네. 우리 집은 원래 조금 짭짤하게 먹거든. 이건 볶을 때 불을 좀 더 세게 해야 해. 물론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점점 내가 하는 방식은 늘 부족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죠. 또 다른 작은 불편함은 생활 습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이라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는 주의였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집안의 안주인인데 항상 단정하게 있어야 해. 그래야 남편도 기분이 좋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왜 집에서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지? 라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세대에서는 이해되는 말씀이었지만 제 기준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다고 하면 설레는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혹시 또 뭔가 지적을 하시진 않을까 하는 긴장감이 앞서기 시작했죠. 물론 시어머니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잘 살아가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들이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조언들이 제 마음 속에서 잔소리로 변질되어 들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따뜻함이 점점 부담으로 변해갔고 저는 그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고마운 조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마음의 짐으로 다가왔던 순간 말입니다. 사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바꿔놓기도 하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점점 시어머니 앞에서 제 모습 그대로 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괜히 잘못 보일까 신경을 쓰게 되고 집안일 하나하나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불편함이었지만 그 작은 균열이 앞으로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 쌓이더니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사소하게 넘길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절과 가사 분담, 그리고 육아 문제가 우리 사이의 갈등을 크게 키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명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맞이한 두 번째 설날이었는데 저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보다 일이 많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바로 눈치를 주셨습니다. 며느리, 앉아있지 말고 여기 와서
이거 좀 다듬어. 손 빠르게 움직여야 일이 금방 끝나지. 처음엔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몇 시간이 지나니 몸이 지쳐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옆에서 저를 도우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밖에서 손님 맞을 준비나 해. 부엌 일은 며느리 몫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딸처럼 생각한다던 시어머니의 말씀이 한순간에 무색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꾹 참았지만 속으로는 큰 서운함이 쌓였죠. 두 번째 갈등은 일상적인 가사 문제에서 불거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빨래를 널어둔 모습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널면 옷이 구겨져. 며느리 빨래는 이렇게 펴서 널어야 해. 그리고는 제 빨래를 하나하나 다시 펴서 널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냥 내 방식대로 하게 두면 안 되나 하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늘 내 방식은 틀리고 내 방식이 옳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점점 제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결정적인 계기는 육아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시어머니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그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방식과 저희 방식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이유식을 줄 때 저는 소아과에서 들은 대로 싱겁게 조리했는데 시어머니는 늘 애들은 맛을 알아야 밥을 잘 먹는다며 간을 세게 하셨습니다. 또 아이를 재우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주며 차분히 잠들게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안아 재우면 되지라며 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시어머니와 제가 큰 소리로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 내가 애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의사 말 듣는 게 더 안전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신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저를 달래기도 하고 어머니를 설득하기도 했지만 이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감사했던 도움과 배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간섭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점점 제 마음을 옥죄었고 나는 왜 늘 부족한 며느리처럼 보일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작은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고 그로 인해 대화조차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따뜻했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게 되었는지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난 이후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감정의 벽이 느껴졌고 예전처럼 웃으며 지내던 시간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잔소리처럼 들리고 제 행동이 늘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것 같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신다고 하면 예전처럼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긴장감부터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지적을 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덜 혼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자연스럽게 저는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피하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힘들다라거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가자라는 핑계를 대며 시댁 방문을 미루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태도는 곧 시어머니의 눈에도 띄었나 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요즘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걸 피하니? 예전엔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잖아.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셔서 그래요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바빠서 그래요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선뜻 납득하지 못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시곤 했는데 이제는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며칠이고 아무 소식이 없을 때도 많았죠. 시어머니 역시 서운한 마음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관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만나면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지만 대화는 피상적이고 짧게 끝났습니다. 웃음보다는 어색한 침묵이 더 많았고 서로의 마음속 거리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을 눈치채고 중간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당신, 엄마도 많이 서운해하시오. 좀 더 다가가 보려고 하면 안 돼. 엄마, 아내도 요즘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쌓인 서운함이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말과 행동이 다시 떠올라 상처를 되새기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다시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한 번 금이 간 관계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마음속에서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와 웃으며 지내던 예전의 시간들이 점점 멀게 느껴졌고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아내가 처음에는 참 착하고 다정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같지가 않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변했다고 느끼셨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왜 변했는지 아실까?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점점 대화를 줄이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제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쪽은 어머니, 다른 한쪽은 아내.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저 역시 제 입장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지만 감정의 벽이 높아져 서로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처럼 멀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 남편이었을 겁니다. 그는 한쪽은 자신을 낳아 키워준 어머니이고 다른 한쪽은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아내였으니까요. 두 사람 다 소중한 존재인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면 억지로라도 화제를 바꿔 웃음을 유도하고 불편한 대화가 이어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회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솔직히 우리 엄마랑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당신 마음속 얘기를 나한테 좀 해줄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 받은 서운함, 작은 지적들이 쌓여 만들어진 상처, 그리고 나는 늘 부족한 며느리 같다는 자괴감까지 모두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엄마가 당신을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닐 거야. 그냥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 마음이 상처받은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면서도 시어머니의 입장도 함께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당신이 자꾸 거리를 두니까 서운하신 것 같아.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느끼셨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만 이해하면 어떨까?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어머니가 나쁘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자꾸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냥 제가 부족한 사람 같아져서 힘든 거야. 그날 대화 이후 남편은 본격적으로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따로 찾아뵙고 제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요즘 힘들어해요.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자꾸 지적처럼 들려서 마음이 무겁대요. 아내도 엄마께 잘하고 싶어 하는데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야? 나는 그냥 잘 살라고 도와준 건데. 남편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내는 엄마가 도와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방식이 다르다 보니 서로 마음이 상했던 거죠. 엄마가 아내를 조금만 더 믿어주시면 아내도 훨씬 편하게 다가갈 거예요. 그 대화를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여전히 쉽사리 마음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남편이 제 편에 서주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조금은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부부 사이에서 혹은 가족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중간에서 누군가가 균형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더 큰 상처로 이어졌을 상황 말입니다. 저에게 남편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편의 노력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예전보다는 덜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색한 순간이 많았지만 남편이 옆에서 분위기를 풀어주니
조금은 숨통이 트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중간에서 애쓰는 모습을 보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열심히 중재를 해주었지만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점점 더 쌓였고 결국 큰 폭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이의 돌잔치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일도 많아서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잔치 준비 과정에서 제 의견보다는 본인의 방식을 고집하셨습니다. 잔치는 크게 해야 체면이 서지. 손님들도 많이 불러야 하고 음식도 넉넉히 준비해야 해. 저는 소박하게 가족 중심으로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친척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가족끼리만 간단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경험이 있는데 이건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서운함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제 의견은 항상 틀린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저도 제 아이 엄마인데 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부분도 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단번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놀란 듯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너는 왜 늘 반대로만 하니? 처음엔 참 예쁘고 다정했는데 요즘은 너무 변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인정하지 않고 변했다고만 생각하시는구나.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아내도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이 있는데 왜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지적을 받다 보니까 저는 늘 부족한 며느리 같아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 눈에는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제 목소리는 울먹였고, 결국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잘 살았으면 해서 우리 집에 와서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억누른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분도 나름의 사랑을 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던 거죠. 남편은 우리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도 엄마께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서로 방식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될까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었죠. 물론 대화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단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은 결국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폭발 이후에야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와 시어머니 역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의 큰 대화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번에 예전처럼 친밀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께서 조금은 변하셨습니다. 이전처럼 제 생활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으셨고 지적 대신 격려를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이 이유식을 준비할 때도 예전 같으면 간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하셨을 텐데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해봐. 내가 엄마니까 내가 잘 알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달라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어머니 세대의 방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필요한 부분은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재우는 방법이나 살림 노하우 같은 것들은 제가 몰랐던 지혜가 많았죠. 물론 여전히 부딪히는 순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예전처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라고 차분히 표현하니 시어머니도 의외로 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결국 갈등의 핵심은 방식이 아니라 대화의 부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 역시 우리 사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늘 중립적인 태도로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엄마 세대에서는 그럴 수 있어라고 설명해주고 또 다른 때는 어머니께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라며 저를 지지해 주었죠. 그 덕분에 저와 시어머니는 다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는 너무나 멀어져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던 관계가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순간 말입니다. 저에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통화하고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이. 때로는 오해가 생기더라도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이. 그것이야말로 현실적인 가족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 돌잔치 날,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행사 전체를 주도하셨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많았다. 내가 잘해줘서 잔치가 참 따뜻했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저를 엄마로, 아내로,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듯한 말씀이었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와 제가 앞으로도 언제나 완벽하게 사이가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의 방식이 충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코 완벽할 수 없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가족이 되는 것이니 갈등은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갈등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대화를 피하지 말고 진심을 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그 순간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